변기 닦던 간호사가 어떻게 미국 대형병원 수간호사가 됐을까요? 22살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40년을 살다가 은퇴한 76세 한인 간호사입니다. 지금 제 이름은 순이 슈미트예요. 결혼 전 이름은 김순이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건 54년 전 22살의 저를 독일로 보내준 대한민국 정부 덕분입니다. 그때는 초봄이었어요. 우리 집은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부상으로 일을 제대로 못하셨고 어머니가 행상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는 병원에서 일하며 간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어요. 독일 간호사 모집 월급 400마르크. 그때 400마르크면 한국 돈으로 12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3만 원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저 독일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독일이 얼마나 먼지 아니? 비행기로 하루가 넘게 걸린대. 알아요, 엄마. 하지만 3년만 있다 올게요.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 장하다. 부디 건강하게만 있어라. 3월 어느 날 저는 김포공항에서 특별기를 탔습니다. 한국 간호사들과 함께요. 비행기 안에서 다들 설렜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옆자리 언니가 말했습니다. 야, 순이야. 독일 가면 돈 많이 번대. 우리 집 빚 다 갚을 수 있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가난했거든요. 공항에서 손 흔들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놓지 못했어요. 순이야, 제발 건강하게만 있어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렇게 2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저는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했어요. 3월의 함부르크는 정말 추웠습니다. 한국에선 봄이었는데 독일은 아직 겨울이더라고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공항 입국장에 태극기가 꽂힌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를 맞이한 건 독일인 관계자들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환영 인사도 잠시. 곧바로 버스에 올라 각자 배치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함부르크 시립병원으로 배정됐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영자 언니가 속삭였어요. 순이야,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지? 응, 언니, 3년만 버티면 돼.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병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이틀 후 첫 출근을 했죠.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간호사 일과는 너무 달랐어요. 수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데 저는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6개월간 독일어 교육을 받았지만 실전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네. 그렇게 대답하고 따라간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변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닦아. 예? 저는 간호사인데 변기를 닦으라고요? 하지만 수간호사는 진지했어요. 걸레와 세제를 건네주며 병동 화장실 10개를 다 닦으라고 했죠. 그게 제 첫 업무였습니다. 한국에서 간호 공부할 때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변기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김순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독일인 간호사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봤거든요. 어떤 간호사는 웃기까지 했어요.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이면서 10개 화장실을 다 닦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제 손은 세제 때문에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번엔 환자 목욕 보조였습니다. 할머니 환자분을 침대에서 욕조로 옮기고 몸을 씻겨드리는 일이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간호조무사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오후 2시 수간호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따라와. 지하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복도 끝에 시체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침대 위에 흰 천으로 덮인 형체가 보였어요. 수간호사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환자분이었습니다. 씻겨.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한국에서 시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비누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비누를 2번이나 떨어뜨렸죠. 30분이 걸렸습니다. 다 마치고 나왔을 때 제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게 제 첫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울었어요. 이게 간호사야? 이게? 룸메이트였던 영자 언니도 똑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순이야. 네, 언니.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변기만 닦았어. 언니, 우리 뭐 하러 여기 온 거예요? 돈 벌려고 왔지.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엄마, 독일은 정말 힘들어요. 변기를 닦고 시체를 씻기고 아무도 저를 간호사로 안 봐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한국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독일은 춥지만 괜찮아요. 제가 잘 버틸게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기 닦기, 환자 목욕 보조, 시체 씻기기. 그게 제 일과였어요. 어느 날 병동에서 독일인 환자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중국인이야? 아니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어디 있는 나라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구나.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서 온,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간호사. 그게 저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점심시간 병원 식당에 갔습니다. 한국 간호사들끼리만 앉으려고 했는데 영자 언니가 말했어요. 순이야, 우리 독일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보자. 연습도 할 겸. 네, 언니. 저희는 독일인 간호사들 테이블로 갔습니다. 자리 있어요?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독일인 간호사가 옆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아시아 애들 냄새 안 나? 응, 김치 냄새래.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어를 알아듣는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물었어요. 순이야,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을 굶었습니다. 2년차가 됐을 때 병동에 정식 간호사 자리가 났어요. 독일어도 이제 유창해졌고 환자 간호도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저는 지원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짧은 독일인 마리아가 뽑혔어요. 수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가 안 된 건가요? 수간호사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너는 아직 독일어가 부족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환자 이름도 자주 헷갈렸고 주사도 저보다 서툴렀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기숙사에서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순이야, 울지 마. 언젠가는 우리도 인정받을 거야. 언니, 언제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그로부터 몇 달 후 새로 입원한 할머니 환자를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 간호사 김순희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뭐야? 외국인이잖아. 난 외국인한테 안 받아. 독일 사람 불러와.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싫어. 너 독일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당장 나가. 수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다른 간호사에게 배정하고 저를 다른 병동으로 보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환자들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제 실력도 보지 않고 제 얼굴만 보고 거부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외국인일까? 나는 언제쯤 진짜 간호사가 될까? 30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독일어 사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병동에서 듣는 모든 단어를 적어뒀다가 밤에 기숙사에서 찾아봤어요. 열, 혈압, 붕대, 통증, 심장, 호흡.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독일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자 이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향수병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한국 생각, 가족 생각에 울었어요. 기숙사 창문으로 보이는 함부르크 야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제겐 그저 낯선 풍경일 뿐이었죠. 그렇게 2년 반이 흘렀습니다. 독일에 온 지 2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쯤 저는 독일어도 제법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병동에서도 선임 간호조무사가 돼서 새로 온 한국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죠.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병동에 있던 심전도 기계가 갑자기 고장 났습니다. 독일인 간호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아, 젠장, 기계가 안 돼. 수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 의료기기실에 가서 엔지니어 좀 불러와. 네, 저는 병원 지하에 있는 의료기기실로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뀔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남자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공구를 만지고 있었죠.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웃으며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3층 내과 병동에서 왔는데요. 심전도 기계가 고장 났어요. 제 독일어는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가며 말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 3층 내과요? 심전도 기계가 고장 났군요. 어떤 증상인가요? 전원이 안 들어와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올라가 볼게요. 그렇게 그 남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저를 따라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장 난 심전도 기계를 보더니 능숙하게 뒷면을 열고 배선을 확인했어요. 아, 여기 케이블이 헐거워졌네요. 금방 고칠게요. 5분도 안 돼서 기계를 고쳤습니다. 됐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한스 슈미트예요. 이 병원 의료기기 담당 엔지니어죠. 저는 김순이에요. 한국에서 온 간호조무사입니다. 한국? 와, 정말 먼 곳에서 왔네요. 반갑습니다. 순이 씨. 그게 한스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한스가 자주 3층 내과 병동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순이 씨, 기계 점검하러 왔어요. 저번 주에도 점검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야죠. 환자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스가 일부러 저를 보러 온 거였어요. 룸메이트 영자 언니가 눈치챘죠. 야, 순이야. 그 독일 남자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친절한 거죠. 친절한 게 아니라 완전 눈에서 하트 뿅뿅인데. 그러던 어느 날 한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이 씨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함부르크 항구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3년 계약이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아직 1년 남았잖아요.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친구.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친구로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스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서툰 독일어를 비웃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죠. 순이, 한국에선 뭐 먹어요? 김치요. 매운 채소 절임이에요. 김치, 신기하다. 언젠가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한스에게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가족 이야기, 서울의 북적이는 시장,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 한스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조무사인걸요.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한스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독일에 온 지 2년 반 동안 누구도 저를 대단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한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스가 저를 크리스마스 마켓에 데렸습니다. 따뜻한 와인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으로 독일이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던 봄이었어요. 저는 3년 계약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스와 사귄 지 1년이 됐고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이, 나랑 결혼해 줄래요? 예? 당신을 보내기 싫어요. 독일에 남아서 저와 함께 살아요.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워서였죠. 한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저도 한국에 갈게요. 당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는 국제 결혼을 좋지 않게 봤거든요. 특히 딸이 외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건 부모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10번 넘게 다시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독일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줬고 저를 존중해줘요. 부디 허락해주세요. 편지를 붙이고 3일 동안 후회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께서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순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좋단다. 3년 동안 눈물로 보낸 딸, 이제 또 먼 나라 사돈에게 보내야 한다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다행이구나. 어머니가 한복을 보낼 테니 그걸 입고 결혼해라. 그리고 독일 시부모님께 이 편지를 전해드려라. 어머니는 한복과 함께 한글로 쓴 편지를 동봉하셨어요. 한스의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장이었습니다. 한스가 그 편지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읽어줬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친애하는 사돈 어른께 저는 한국에서 순이를 키운 어미입니다.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한스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순이, 당신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친딸처럼 사랑할게요. 그해 여름, 저는 한스와 함부르크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분홍색 한복을 입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축하해줬고 한스의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했죠. 결혼식장에는 태극기와 독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갔어요. 알프스 산맥을 보며 한스가 말했습니다. 순이, 우리 미국 가는 거 어때요? 미국이요? 네, 제 대학 동기가 시카고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해요. 그쪽에서 저한테 오퍼를 줬거든요. 미국 가면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간호사잖아요. 미국은 간호사가 엄청 부족해요. 영어만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독일도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또다시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순이, 우리 함께 도전해봐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미국 가요. 함께. 그해 겨울, 저희는 독일을 떠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시카고.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새해 첫 달,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독일보다 더 추웠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이었죠.
한스의 친구 마이클이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한스, 시카고에 온 걸 환영해. 마이클, 반가워. 한스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독일어는 5년 동안 배워서 이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는데 영어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마이클이 저희를 시카고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다 줬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요. 한스, 회사는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돼. 고마워, 마이클. 짐을 풀고 창밖을 보니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시카고가 보였어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순이 괜찮아요? 한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또다시 미국으로 이제 30살이 다 돼 가는데 또다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게 막막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알파벳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한편 한스는 의료기기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낮 동안 혼자 집에 있었어요. TV를 틀면 영어만 나오고 슈퍼마켓에 가도 점원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가서 계란을 사려고 했어요.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점원이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요? 손짓 발짓을 했지만 점원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울면서 슈퍼마켓을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한스가 달려왔습니다. 순이, 무슨 일이에요? 한스, 나 안 돼. 영어가 너무 안 돼.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던 어느 날 한인 교회를 발견했어요. 시카고 북쪽에 있는 작은 교회였죠. 어머, 새 얼굴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한국에서 왔고요. 독일에 있다가 이번에 시카고로 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김 권사예요. 김 권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한인 간호사 모임을 소개해줬어요. 순희 씨, 여기 간호사들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요. 그 모임에서 저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엔클렉스 시험을 봐야 해요. 엔클렉스요? 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이에요. 이거 통과해야 미국에서 정식 간호사로 일할 수 있어요.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저도 영어 못했어요. 공부하면 돼요. 그날부터 저는 엔클렉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엔 영어 공부, 저녁엔 간호학 공부. 한스는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순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믿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엔클렉스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문제를 보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 찾듯이 해석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마지막 10문제는 거의 찍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결과를 기다렸어요. 4주 후 불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한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36살의 제가 보였어요. 독일어는 5년 걸렸는데 영어는 언제쯤 되는 걸까? 한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 나와요. 한스, 미안해요. 나 안 되나 봐. 아니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스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다시 공부했습니다. 1년 후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더 많이 했어요. 한인 간호사 모임 선배들이 문제풀이 노하우도 알려줬죠. 하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결과를 받는 순간 무너졌어요. 한스, 저 포기할래요. 순이, 나는 그냥 간호조무사로 일할래요. 시험은 너무 힘들어. 이번엔 한스 앞에서 폭발했어요. 한스, 나 정말 안 되나 봐. 독일어는 5년 걸렸어. 영어는 도대체 몇 년이야? 나 이제 39이야.
언제까지 이래야 해? 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안아줬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스가 회사 갔다 와서 물었습니다. 순이, 저녁 먹었어요? 아니, 같이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인 간호사 모임 선배님이었어요. 순이 씨, 제가 스터디 그룹 만들었어요. 선배님, 저 또 떨어졌어요. 알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선배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이 씨, 들어봐요. 나도 3번 떨어졌어요. 근데 4번째에 붙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선배님이 만든 스터디 그룹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만났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 지하실. 5명의 한국 간호사들이 모였어요. 모두 앵클렉스에 떨어진 경험이 있었죠. 첫 모임 날, 저는 늦지 않으려고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선배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이 씨, 벌써 왔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그 마음 꼭 필요해요. 다른 분들도 하나 둘 도착했습니다. 영희 언니는 2번 떨어졌고, 수진 언니는 4번 떨어졌고, 미경 언니는 5번 떨어졌대요. 모두 저처럼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배님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심장 파트예요. 문제 풀어볼까요? 2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습니다. 처음엔 잘 안 풀렸어요. 하지만 선배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봐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점심시간엔 영희 언니가 김밥을 가져왔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먹으며 이야기했죠. 나 어제 꿈에서도 문제 풀었어. 나는 영어 단어가 꿈에 나와.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각자의 눈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엔 서로 문제를 내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선배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이번엔 꼭 붙을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당신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돌아와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한스, 나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한스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순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스터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교회 지하실로 갔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언니들이 제 힘이 됐거든요. 어느 토요일 미경 언니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나 붙었어. 5번 만에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미경 언니를 안아줬어요. 축하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미경 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여러분도 꼭 붙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3차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전날 밤,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내일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번에 안 되면 정말 포기하려고요. 하지만 엄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딸이니까요. 편지를 붙이고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 들어갈 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1차, 2차 때는 그렇게 떨렸는데 이번엔 고요했어요.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독일어로 나왔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그 생각이 웃겼어요. 5년 전엔 독일어도 한마디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독일어가 더 편하다니.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시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떨어져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4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한스가 말했습니다. 순이, 너무 기다리지 마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한스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에 왔습니다. 순이,
편지 왔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보니 앵클렉스 로고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스, 내가 못 뜯겠어. 내가 뜯어줘. 아니, 당신이 뜯어야 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줄이 보였어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한스가 저를 안아줬어요. 순이 축하해요. 당신은 해냈어요. 저는 한스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3번의 시험, 셀 수 없는 좌절.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해냈습니다. 곧바로 스터디 그룹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붙었어. 정말. 순이야, 축하해. 선배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감사해요.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순이 씨, 축하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요. 미국 정식 간호사가 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시카고 노스웨스턴 병원에 정식 간호사로 채용됐습니다. 첫 출근 날, 하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김순이, 아니, 순이 슈미트, 미국 정식 간호사, 22살, 함부르크에서 변기를 닦던 그 소녀가 38살, 시카고에서 정식 간호사가 됐습니다. 병원에 들어설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간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스웨스턴에 온 걸 환영합니다. 순이, 감사합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제 영어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간호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독일에서 5년, 미국에서 간호조무사로 3년, 총 8년의 현장 경험이 제 무기였습니다. 한편 한스도 의료기기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처음엔 일반 엔지니어로 시작했지만 5년 만에 수석 엔지니어가 됐죠. 몇 년 후 저희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딸 에밀리. 한스, 우리 딸이에요. 순이, 정말 예쁘네요. 당신 눈을 닮았어요. 에밀리는 한국 이름도 있었어요. 수진이. 3년 후 둘째 아들 데이빗이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은 수호. 저는 육아휴직 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어요. 밤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한스가 아이들을 봐줬거든요. 순이, 당신은 쉬세요. 제가 애들 재울게요. 한스,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위해 독일을 떠났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병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 수간호사 자리 제안하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제가요? 당신만큼 환자를 잘 돌보고 후배를 잘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집에 와서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한스, 나 수간호사 됐어. 한스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순이, 축하해요. 22년 전 함부르크에서 변기 닦던 당신이 이제 수간호사가 됐어요.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나 수간호사 됐어요. 엄마가 독일 보내준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엄마. 편지를 붙이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되고 저는 특히 한국에서 온 신규 간호사들을 많이 도와줬죠. 어느 날 신규 간호사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선배님, 저 영어가 너무 안 돼요. 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꼭 예전의 저 같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나도 그랬어. 정말요? 응. 나도 처음엔 계란도 못 샀어. 저는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독일에서 변기 닦던 이야기, 앵클렉스에 3번 떨어진 이야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배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선배가 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시카고 한인 간호사회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한인 간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함께 활동했어요. 그리고 후배 간호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새천년이 시작될 무렵 에밀리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데이빗은 MIT에서 공학을 전공했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엔지니어가 될래요. 한스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아, 고맙구나. 그로부터 10년쯤 지났을 때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간의 미국 간호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죠. 병원 동료들이 성대한 은퇴 파티를 열어줬어요. 순이, 당신은 우리가 본 최고의 간호사였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다들 사랑해요. 은퇴 파티가 끝나고 한 젊은 한국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자세히 보니 1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신규 간호사 지은이었어요. 아, 지은이구나. 그래, 잘 지냈어? 선배님 덕분에 저 지금 수간호사예요. 정말 축하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10년 전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때 선배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3번 떨어졌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잘 돼서 정말 기쁘다.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더 그리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선배님,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똑같이 말해줘요. 포기하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구나. 이제 돌아와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한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도왔던 후배가 이제 수간호사가 됐대요. 한스가 웃었습니다. 순이, 당신 심은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변기를 닦던 간호조무사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수간호사가 됐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받았던 도움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퇴직금과 연금으로 저희는 시카고 외곽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한스도 같은 해에 은퇴했죠. 순이, 이제 우리 둘이서 여행이나 다녀요. 좋아요. 나 한국도 가고 싶어요. 5년 후 저희는 4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살아계셨어요. 순이야,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아버지, 저 독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한스도 한국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순이, 당신 고향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에밀리는 시카고에서 소아과 의사로 개업했고 데이빗은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주도 셋이나 생겼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들 왔구나. 한스와 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병원 시절 동료들을 만나고 한인교회에서 봉사하며 지내죠. 지난 54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22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독일에서 만난 한스, 그리고 그와 함께 떠난 미국, 영어도 못하면서 3번이나 떨어진 엔클렉스 시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 옳았던 것 같아요. 독일 가기를 망설였다면 한스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 가기를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거고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순이야, 넌 참 용감한 아이였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독일도 감사하고 미국도 감사하지? 그 나라들이 우리 딸 잘 키워줬으니까.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지금도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독일도 감사하고 미국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스에게 고마워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은 한스와 결혼한 거였으니까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카고의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54년 전 함부르크 공항에 내렸을 때 봤던 그 낯선 하늘, 이제는 제 하늘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모릅니다. 22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가 이런 삶을 살 줄 꿈에도 몰랐어요. 변기를 닦을 때, 시체실에 불려갔을 때, 앵클렉스에 2번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버텼습니다. 그리고 봄은 왔습니다. 제게도, 여러분께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도망치지 않고 서 있으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을 바꾼 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던 선택들이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